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전 세계 기술업계의 지진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215에서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인지 아시나요? 단순 계산으로도 465배 인상입니다. 465배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그동안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H-1B 비자로 채용해왔는데 이제 직원 한 명당 매년 $10만 달러씩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역사적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기술 기업들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 기술산업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서론 게임 체인저의 등장.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기술산업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H-1B 비자 신청료를 기존 $215에서 연간 $10만로 인상한다는 이 발표는 단순한 행정 수수료 조정을 넘어 미국 이민 정책과 기술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혁명적 시도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술 허브들이 그동안 글로벌 인재에 의존해 혁신을 이끌어온 구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개별 기업의 채용 전략을 넘어 미국의 기술 패권과 글로벌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격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 H-1B 비자 $215에서 $10만 달러로의 급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H-1B 비자 수수료의 폭발적 인상입니다. 기존 $215라는 명목상의 행정 수수료가 연간 $10만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외국인 고숙련 인력, 고용의 경제적 계산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465배가 넘는 인상률로 기업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 It's just not economic anymore 라는 발언은 이 정책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저숙련 또는 초급 수준의 일자리에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 동시에 도입된 트럼프 골드카드는 $100만 달러를 지불한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200만 달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500만 달러의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는 최대 270일간의 체류와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비자 체계는 기존의 기술과 전문성 중심에서 재정적 능력 중심으로의 철학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교수, 과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등을 위한 기존 취업, 기반 비자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기술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 거대 기술 기업들의 위기, Amazon,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술 거인들이 이 정책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입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개발자, 연구원을 채용해왔습니다. Amazon만 해도 매년 수천 명의 H-1B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1000명의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연간 $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는 중소규모의 기술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인재 파이프라인의 붕괴 위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의 차단입니다. 행정부는 매우 정교한 엔지니어, very sophisticated engineer에게는 기업이 $1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의 주니어 개발자가 내일의 시니어 아키텍트가 되고 신입 연구원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10만 달러라는 동일한 수수료 구조는 이러한 잠재력 있는 초급 인재들의 미국 진입을 원천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타격.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과 달리 제한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들에게 직원 한 명당 연간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이는 혁신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젊은 창업가들과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던 역동적인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의 미국의 자해, 캐나다와 유럽의 기회. 미국이 문을 닫으면서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을 통해 고숙련 인력 유치에 적극적이며 독일도 EU 블루 카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 H1B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것이라고 옹호했던 것처럼 글로벌 인재는 국경을 넘나들며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이 이들을 거부하면 이들은 다른 곳에서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 인재의 대체 경로 모색.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인 인도와 중국 출신 인재들은 이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개발센터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인재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누려온 글로벌 인재 자석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정책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H1B 수수료 변경과 골드카드 도입은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플래티넘 카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국 USCIS 고위 관리를 지낸 더그 랜드는 이 정책을 터무니없이 불법적 ludicrously lawless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들이 법원과의 첫 접촉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각적인 법정 다툼 예상, 정책 발표와 동시에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업계의 로비 단체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이 정책의 위헌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은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 즉각적 대응 채용 동결과 계획 수정.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미 외국인 인재 채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책의 최종 확정을 기다리며 채용을 일시 동결했고 다른 기업들은 국내 인력으로의 대체를 서둘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글로벌 분산과 nearshoring. 기업들의 장기적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1점, 국내 인력 양성 투자 확대,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강화, 내부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미국 내 소외 지역 인재 발굴 노력. 2점, nearshoring 가속화, 캐나다와 멕시코 개발센터 확장, 남미 지역 아웃소싱 증가, 시차가 적은 지역의 원격 인력 활용. 3점, 글로벌 분산 전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 R&D 센터 강화, 유럽 개발 허브 확대, 인재가 있는 곳에 업무를 가져가는 역발상, 신설 비자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는 극소수의 최고 임원진이나 핵심 인재에게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개발자나 엔지니어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대형 기업들은 정말 핵심적인 인재에 대해서는 $200만 골드카드 비용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나 반도체 설계 전문가 같은 희소성 있는 인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가장 큰 타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H1B 비자 활용도가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도, 중국, 동유럽 출신이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국가 안보와 경쟁력의 딜레마. 반도체 산업은 특히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반도체 우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정작 이 분야의 핵심 인재 상당수가 아시아 출신입니다. CHIPS Act로 국내 생산을 늘리려 하면서 동시에 핵심 인재의 유입은 막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오테크와 제약혁신 동력 약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제약 분야도 글로벌 인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와 임상개발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외국 출신인데 이들의 유입이 제한되면 미국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거시경제 영향,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고숙련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합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H1B 비자 보유자 1명은 평균적으로 2에 3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순환고리가 끊어질 경우 미국 경제 전체의 혁신 동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억누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는 고숙련 이민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미국인 근로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위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영향과 지정학적 변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상. 미국이 인재 유치에 소극적이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Tech, Pass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며 호주도 글로벌 탤런트, 비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회, 독일의 EU 블루 카드, 프랑스의 탤런트 파스포트, 네덜란드의 Highly Skilled Migrant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인 아일랜드와 영국은 미국에서 소외된 인재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재 회귀 가속화.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본국 복귀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미래 전망.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 1점 인재 개발 투자 확대. 기업들은 국내 인력의 역량 강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점 글로벌 분산 전략. 인재가 있는 곳에 일을 가져간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위치보다는 디지털 연결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3점 파트너십과 M&A 활용. 직접 고용 대신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고려사항.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균형. 단기적 정치적 이익과 장기적 경제적 손실의 트레이드오프. 동맹국들과의 인재 경쟁 관계. 기술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시나리오 전망. 시나리오 1 정책 완전 시행.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미국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혁신의 중심축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2 부분적 수정. 강한 반발과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정책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경우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민 제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정책 철회. 법원의 판결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정책이 철회될 경우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되 개혁 압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론, 변화의 기로에 선 미국 기술 산업.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정책 변경은 단순한 이민 정책 조정을 넘어 미국이 추구하는 미래 경제 모델과 글로벌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 영향. 기업들의 인력 계획 전면 재검토, 채용 비용의 급격한 증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중장기적 영향. 글로벌 인재의 미국 기피와 대한 목적지 모색, 미국 기술 산업의 혁신 동력 약화 우려, 국제적인 인재 경쟁 구도 변화, 구조적 변화, 기업들의 글로벌 분산 전략 가속화, 원격 근무와 디지털 협업의 일반화, 국내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미국이 America First 원칙하에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21세기 지식경제에서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정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술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